여러분 혹시 꿀이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설탕보단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시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차가 밍밍할 때 자주 타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꿀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의 효능에 대해 아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꿀벌이 식물에서 가져온 꿀과 벌의 효소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당분과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 풍부한 항산화제가 생성됩니다. 특히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 단순히 달달한 맛 외에도 건강을 챙기려고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꿀 1kg을 얻기 위해서는 약 600만 송이의 꽃이 필요하니 자연이 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도 무슨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루하시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들의 건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두부와 두유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두유에 꿀을 넣어 먹으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설탕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단맛 자체가 모두 건강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연에서 나는 꿀은 천연당분으로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은 소화 과정에서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된 이후 몸속에 흡수되는데요. 바로 이때 몸속에 있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꿀은 이미 벌이 소화와 분해를 거친 후에 만들어져서 꿀을 드셨을 때 따로 소화 과정 없이 바로 몸속에 흡수되니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꿀을 먹었을 때 기력이 회복되고 피로가 싹 사라졌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꿀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두유나 두부를 드실 때도 꿀을 넣어 드시는데 사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에는 우유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은데요. 꿀 속 유기산과 두유의 단백질이 체내에서 결합하면 침전물이 생겨 모두 배출되어 버리는데요. 쉽게 말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두유와 꿀을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콩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몸속 열을 밖으로 빼주지만 꿀은 따뜻한 성질로 열을 모으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두유나 두부에 꿀을 넣어 먹었을 때 배가 부글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었던 분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처럼 막연히 꿀이 몸에 좋으니 어떤 음식과도 조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한때 양파꿀 절임이 유행을 타서 저희 할머니도 자주 해주셨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화알릴 성분은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요. 꿀과 함께 드신다면 복부팽만감과 함께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특히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 속 비타민이 꿀의 건강 효소들의 활동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두 음식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할머니처럼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요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르면 정말 큰일 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몸에 암덩이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감을 먹었을 때 떫은 맛이 느껴진 적 있으실 텐데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탄닌이 가득한 감은 개별적으로 먹는다면 건강에 좋은 부분이 많지만 꿀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의 풍부한 철분이 탄닌과 만나면 탄닌산철로 바뀌게 되는데 몸속에 흡수되지 않아 소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니 꼭 따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자면 감기에 걸렸을 때 꿀을 넣은 차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꿀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가득한데 문제는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다면 모두 파괴되어 버려 효능이 아예 사라질 수 있으니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렸을 때 무심코 꿀차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꿀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꿀을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두유는 꿀과 절대 먹지 말라더니 우유도 비슷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우유는 두유보다 단백질이 적어서 꿀의 유기산과 만나도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와 꿀을 같이 드시면 싹 해결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단순히 우울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유만 먹으면 이 아미노산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 꿀을 함께 타서 드셔야 합니다. 꿀은 우유 속 아미노산을 활성화시켜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데요.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안정과 회복, 수면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꿀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계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피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데 꿀과 함께 드신다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꼭 추천해드리기 바랍니다.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줘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주게 됩니다. 게다가 꿀에는 프로폴리스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 암세포가 몸속에서 복제, 분열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바로 이때 계피와 함께 드신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피 속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꿀의 항염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며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의 꿀과 계피가 만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에겐 최고의 궁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피의 진통 효과까지 더하면 나이가 드셔서 관절염이나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께도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계피를 평소에 싫어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과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무입니다. 사계절 내내 감기는 끊이지 않는데 기침과 가래의 최고의 궁합인 음식이 바로 꿀과 무입니다. 무가 목감기에 좋다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며 기침과 가래의 최고인 보약입니다. 무의 맵고 아린 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를 강화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무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의 최고이기에 꿀과 함께 드신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의 덱스트로메토판 성분이 기관지 속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억제하게 됩니다. 게다가 무의 매운맛을 중화시키며 비타민의 활성도는 높이기 때문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무와 꿀을 숙성했다가 차나 즙으로 드셔도 좋고 무말랭이차에 꿀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비타민C와 B가 풍부해 껍질채로 잘게 썰어 꿀을 넣고 일주일 정도 숙성했다가 드시면 면역력과 기침가래의 최고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책임자였습니다.